다시 말해서 개발을 제한하려는 규제가 오히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막고 소규모의 난개발을 키운 겁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의 상수원입니다. 팔당호가 썩는 문이라는 오명을 벗고 작년 겨울 1급수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팔당호에 광주에 수질 개선이 된 그 직접적인 이유는 하수 처리장, 환경 기초시설의 공급과 하수 처리망의 공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그러했듯이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확충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하수도망을 확대하고 개선하고, 두 번째, 하수 고도 처리 기술과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산업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하수 처리 시설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와 결합하는 안입니다. 하수 처리장에는 하수 슬러지라는 쓰레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태우거나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는데요. 이 하수 슬러지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바이오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양은 도시가스를 활용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수소 연료 발전을 돌리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는 옆에 있는 시설 농가 그리고 스마트 농가에 열과 탄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159개소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가 결합된 형태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팔당 상수원 수질의 좋음 등급 1등급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하수 처리장 현대화 등 하수 처리 효율 향상과 공공수역 수질 보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팔당호 어부 지원 등의 그런 정책 제안은 향후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적 규제는 난개발이라는 모순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 10년간 팔당 특별대책 지역구의 지역 내의 인구는 33.1%가 증가합니다. 같은 시기 수도권은 6.3%,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증가의 약 5배가 더 증가한 겁니다. 더구나 특별대책 구역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더 규제가 심한 1구역은 44.1%, 광주시는 56.1%의 인구 증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을 제한하려는 규제가 오히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막고 소규모의 난개발을 키운 겁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성남시 분당구와 광주시 능평동의 항공사진입니다. 성남시는 계획적으로 도시 개발이 되어 있는 반면 광주시는 성남시의 경계, 산까지 난개발, 주택과 공장들의 난개발이 되어 있는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에 보시는 사진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한 도시의 사진입니다. 난개발, 도시 확장, 도시 스프롤 형상의 전형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팔당호 유역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 공장에 대한 사진입니다. 당연히 상수원 유역에 공장이 없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약 71%가 개별 입지인데 특별대책 구역에는 99.9%, 광주시에는 100%가 개별 입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은 더 많은 공장들이 개발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시에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면서 그 피해가 이제 갈등으로도 양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정비법상의 자연보전 건양은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공에서 만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해제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의 공장 용지가 정비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GH는 더 많은 역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은 수변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변 공간은 주민들이 휴식하고 레저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또 도시의 환경, 어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동부권, 광주가 규제의 도시가 아니라 탄소 중립의 도시, 친환경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변 공간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수변 공간이 적어도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면제 규제를 해제하길 요청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정비를 통하여 산업단지 개발 및 도시개발이 규모가 확대되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개발에 대하여는 규모를 크게 확대하자는 주장하셨습니다. 개별 입지 난개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입지 유도를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규모를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계기로 추가로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면 수변 구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하여 공원, 녹지 등을 보존하면서도 규모와 중심성을 갖는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경기도와 GH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광주에는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한선상과 남종면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지고 잊혀지는 팔당 어부입니다. 50년 전에는 33명이었지만 현재는 8명입니다. 80세가 넘은 마지막 어부는 노를 가지고 배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류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력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유류 유출이 문제라고 하면은 전기 어선이라든지 수소 어선과 같은 친환경 어선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어업권을 단순하게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한다면은 일정한 교육과 조건을 충족하면은 그 어업권을 이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남종면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또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3분의 1이 65세 이상이죠. 저는 이에 따라 두 가지 정도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농촌 중심지 사업처럼 팔당 유역 중심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지 사업에는 그 한강 유역에 땅을 팔았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지역을 떠나야 됐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문화, 예술 복지시설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탄소 중립 데이터 센터입니다. 수도권에는 최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수소연료 전지와 같은 발전 시설로 전력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발전 과정에서 나온 탄소와 열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지역 농업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친환경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 규제 재설계와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치유받는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멸하는 마을을 친환경으로 재생하고 팔당 유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인상되고 또 대중교통의 요금의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버스나 철도의 운송업체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약 30%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대중교통의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의 가격이 아닌 수요를 높이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올해 독일에서 진행됐던 49유로 교통 티켓입니다. 지난 5월에 이 티켓이 발매되면서 약 300만 명이 티켓을 사기 위해서 몰리게 됩니다. 홈페이지가 멈추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30만 명 중에서 25%, 75만 명은 신규 가입자입니다. 저는 이 독일의 49유로를 보면서 경기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요금을 낮춰줘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 4분기
한 가구당 교통비는 34만 5천 원, 약 12.8%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대비 16.4%가 증가합니다. 아마 올해는 더 증가할 겁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교통 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대중교통의 위기와 기회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경기도가 대중교통 인상 요금이 아닌 활성화를 통해 교통복지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 비용을 절감해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 중립의 길을 나서기를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요금 인상보다 수요 창출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에서는 지난 2월에 버스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방침을 여타 인근 광역시도와 달리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중교통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환승 요금 할인이라든지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또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임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국회에서 정의당에서 3만 원 프리패스라고 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대 그 프리패스를 사면은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관련되는 교통국의 내용을 제가 검토를 시켜봤더니 경기도민이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의 평균 금액이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원 프리패스를 하게 되면 4만 원 정도의 그 할인 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재정 보존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단순 계산할 경우에 1년에 저희가 한 6,5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너무나 큰 재원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또는 변화하는 이 환경에 그 정책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조금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런 중에 또 우리 그 임창희 의원님과 좀 의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